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느 방송사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대해서 다룬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너무 한쪽 이야기만 듣고 편파적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제 딸이 합창단에서 4년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딸이 그 부분을 보고 참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합창단의 좀 모습이 저게 아닌데 하면서 좀 자기가 밝힐 수 있는 실제의 합창단의 모습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딸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젊고 하니까 너무 아빠 영상에 또 얼굴까지 내 보이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얼굴까지 공개 안 하고 그렇게 한번 등장해 보겠습니다. 자, 앉지. 어제 뒷모습이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합창단에서 일했던 뭐 기간이나 언제 나왔는지 그런 거 짧게 좀 소개는 해줘야겠네. 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합창단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 짧게 한번 소감. 이 프로그램을 한번 다 보고 났을 때 내가 만약에 합창단을 모르는 시청자라면 진짜 그 안에서 말하자면 가스라이팅 당하고 거의 다 정신병자 돼서 제대로 된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이 딱 드는데, 사실 너무 진짜 좋은 언니 오빠들도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고, 진짜 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거기서 만났기 때문에 친해진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이 프로그램만 봤을 때 합창단과 내가 진짜 만난 합창단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방송 시작 부분에 이제 조깅으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한 시민 인터뷰를 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민 인터뷰가 그냥 거의 다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냥 맨 처음에 그분이 뭐 2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여자들이 시체처럼 표정이 굳어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닌다. 근데 또 일정 시간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20대 초중반은 극히 드물고 일단은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까지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만 있는 이유는 남자들은 그냥 다른 코스로 가요. 남자들은 운동량도 다르고 뭐 여자들은 그냥 수다 떨면서 산책하는 거 좋아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남자들은 또 운동량도 다르고 어떤 때는 축구하러도 가고 하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할 때가 많아서 여자들만 보셨던 거고, 그리고 무표정은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빨리 운동 한번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준비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거기서 뭐 잠이 덜 깬 상태일 때도 있고, 그 분이 뭐 한두 번 보셨을 수 있는데 대화도 많이 하고, 아기가 있는 엄마들 있잖아요. 아기가 일찍 깼어요. 그러면은 아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산책하고, 그러면 거기 중에 젊은 단원들은 또 아기들 막 좋아하니까 아기들이랑 같이 막 웃으면서 걷고 막 이럴 때도 많고, 아침 운동 시간에 운동 담당하는 어떤 오빠가 있어요. 그 분이 이제 아침에 합창단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합창단도 지루하게 조깅만 하면 막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재밌게 좀 해봐. 막 오빠한테 그렇게 하면 오빠가 그거 막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막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같이 댄스 배우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요가 하기, 뭐 필라테스,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하기도 하고, 막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날 공연이 좀 늦게 끝나서 힘들다. 그러면은 아침에 조깅 안 할 때도 있고. 합창단은 이제 운동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걸으면서 하하호호 이렇게 해서 운동할 수도 있지만 체력을 기르거나 할 시간은 그런 때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력을 기르고 자기 스스로도 면역을 기르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시간에도 운동할 때 운동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온 부분은 되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좀 많이 왜곡됐다고 생각되는 거 그런 게 어떤 게 좀 있었어? 그 다음에는 그 단장님의 이미지죠. 말하자면 이미지인데, 진짜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단장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왜냐면 합창단도 합숙을 하지만 그만큼 단장님도 하루 종일 우리랑 같이 연습도 하시고, 저는 영상 스텝이었는데 영상도 봐주세요. 막 영상도 봐주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단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듣고 있고 어떻게 사시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인터뷰에서 단장님께서 이제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셨다 하면서 방을 따로 쓰시고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이 딱 봐도 아 명품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진짜 정말 그분이 어떤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4년 동안 명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항상 그 비슷한 유의 옷을 입으세요. 약간 이렇게 널널한 뭔가 로고도 없어요. 로고도 없고 뭐 그냥 뭐 그렇다고 싼 뭐 스파 브랜드나 이런 것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검정색 옷 아니면 뭐 그런 단색깔 그런 거를 그냥 입으시고 그래서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그런 거를 보면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같이 젊은 애들은. 그리고 뭐 가방 같은 거는 가방을 잘 안 드세요. 그냥 안 들고 계세요. 그래서 가방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신발도 항상 이제 제가 기억났던 거는 뭐 오케스트라 연습 이제 들어가시면 그 앞에 놓여있는 신발 이렇게 항상 보거든요. 근데 그 꼭 무슨 그 뭐 미용사 아줌마들이나 왜 그 동대문의 아줌마들이 신을 법한 그런 약간 슬리퍼 같은 구두 같으면서 슬리퍼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류 신으시고 뭐 귀걸이를 하시지도 않고 주얼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반지도 안 끼고 목걸이도 안 끼고 그 어떤 때는 화장도 잘 안 하시고 그 진짜 그냥 수수한 그 모습 자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장님이 항상 이렇게 집중하고 계신 게 음악. 그냥 음악 그거 항상 연구하고 계시는 거 뭐 그다음에 이런 거는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작곡가의 마음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단원들 한 명 한 명 생각하고 제가 봐도 그런 데 신경 쓸 틈이 없고 그리고 뭐 단장님이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따로 안 쓰는 게 이상해요. 그 100명을 거느리면서 어떻게 같이 합숙하면 언니처럼 그거는 어느 회사를 가도 어느 단체를 가도 난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그리고 방이 뭐 큰 것도 아니에요. 방이 그냥 조그만 방에 그냥 그 뭐 작은 소파 하나 그다음에 책상 앉는 책상 하나 뭐 장롱 그 이런 거밖에 없어요. 책꽂이 뭐 이런 거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뭐 항상 누구든지 막 이렇게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단장님이랑 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방이나 단장님 평소 생활하시는 부분이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치를 부린다든지 그런 데 관심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왜곡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거기서 단장님이 자기가 세계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터뷰로 나왔는데 그것만 봤을 때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합창단원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를.
그 단장님께서 세계 최고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단장님께서 나는 세계 최고야. 나는 세계 최고의 지휘자라서 내가 제일 잘해. 이런 맥락이 아니고 단원 한 명 한 명에게 야, 너는 세계 최고 소프라노야. 너는 세계 최고 테너야. 그래서 우리한테도 야, 세계 최고 영상 감독. 야, 영상 감독 이러면서 지나가시고 항상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도 그런 뭐 꿈은 크게 가져라.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꿈으로 있어요. 근데 사실 단원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이 그런 많이 부족하고 뭐 세상에 유명한 음악가들, 유명한 뭐 바이올리니스트들, 소프라노 정말 많고 그에 비해 우리가 많이 뒤처지는 부분도 있고 그걸 다 알지만 마음속에 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공연이 정말 많고 가사 외울 시간도 없을 정도로 갑창난 그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한계가 항상 있어요. 한계가 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세계 최고가 될 거야. 이걸 우리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님이 하셨던 말 중에 생각하기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한계가 왔을 때 아, 그냥 하기 싫어! 이렇게 하고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발전할 수 없고 배울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배워야 하고 발전해야 되니까 그런 한계들이 왔을 때 그냥 하기 싫어,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나에겐 꿈이 있어 이렇게 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되게 커요. 단원들한테는 그런 세계 최고라는 말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터뷰 하나로 그렇게 그 단어가 진짜 너무 그렇게 안 좋은 단어가 될 수 있구나.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예전에 뭐 조수미 씨 얘기 들어보면은 평소에는 항상 배울 마음의 자세로 하고 무대에 서서는 세계 최고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단장님께서 그 우리랑 거기다 나왔지만 이제 그런 뭐 모임이나 이렇게 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종종 말씀하시는 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글도 잘 못 쓰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진짜 신적인 존재, 절대 권력자라고 보여지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단장님이 자기가 그런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여기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합창단이 외부 차단다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진짜 합창단 외부 차단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일단 외부 차단이 되려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SNS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뭐 드라마, 예능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뭐 우리가 공연이 없어서 집에 갈 때마다 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런저런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합창단들은 전 세계 우리나라 모든 도시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관람객들을 만나고 그러면 어떤 때는 막 가서 사인도 해주고 막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어떻게 외부 차단이 될 수가 있냐. 제가 그거 진짜 이상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그 안에서 막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단장님이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도 마인드맵 많이 하잖아요. 마인드맵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의 가지에서 그거에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트해라, 메모해라. 메모가 가장 생각하기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아이패드 막 메모장 들고 다니면서
내가 뭐가 문제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뭐 이런 걸 항상 이렇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저는 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법을 진짜 많이 기른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자기 발전에 실제로 많이 도움이 네. 됐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한 번도 내가 배우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배울 수 있고 그거 하면 는다 이렇게 단장님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하면서 막 막히고 부딪히고 이렇게 해도 여기서 어떻게 뚫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가지에서부터 생각하다 보면은 뚫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합창단 단원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생각을.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교재라는 단어를 되게 이상하게 해석하면서 막 방으로 불려가서 단원들이 막 그 안에서 교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단어인데 아마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방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막 거기 보면 단장님실에 불려가는 이야기도 있는데 너도 거기 불려간 적 있어? 나는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 디자인 일을 했으니까 디자인과 영상을 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단장님께 보여드리고 같이 의논하고 이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는 단장님 방에 가봤지. 근데 거기 방에 딱 들어가면은 뭐 단장님이 왔어? 그러면 야 저기 뭐 하실래? 뭐 이러면서 뭐 차 마실래? 아니면 뭐 유자차 마실래? 뭐 얼음 타줄까? 이러면서 일단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단장님이 뭐 누구한테 뭐 간식을 받았다, 뭐 초콜릿 같은 거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 뭐 먹을래? 하면서 뭐 야 그거 갖고 와봐 이러면서 뭐 과자 주고 뭐. 이런 게 거의 대다수고 그리고 뭐 한 번은 이제 그 내가 뭐 이제 급한 게 있어서 그땐 불려간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긴 하지만 이제 급한 게 있어서 단장님 방에 이렇게 갔는데 단장님이 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건 안 보시고 에이 먹어 계속 그러면서 막 뭐 하나 더 주시려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내 주변에 뭐 어느 누구를 봐도 단장님 방 가면 하나씩 얻어와. 하나씩 얻어오고 뭐 하나씩 들고 와. 그러면서 막 그리고 어떤 때는 단장님이 내가 아는 오빠를 이제 부른 적이 있어. 야 잠깐 내 방으로 와봐. 이러면서 딱 가면은 그 오빠가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구석이 좀 부분이 있었는데 약을 해놓고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 그냥 받아오고 막. 근데 이제 단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위치도 있고 또 그런 합창단 공연이 되게 좋으니까 그런 걸 보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선물도 막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뭐 선물 드리는 것도 합창 단원한테 줄 수 없잖아요. 단장님한테 당연히 나 같아도 단장님한테 드릴 텐데 그럼 단장님 그거 받으시면 그거를 뭐 하나도 뭐 자기가 쓰시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거를 뭐 약이 막 종류별로 막 들어오면은 그거 막 종류별로 필요한 애 찾아가지고 야 이거 필요한 애 좀 줘라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뭐 옷이 들어와도 이거 필요한 사람 하면서 그 다 막 합창단들이 다 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뭐 단장님 방에 뭐 소위 불려갔을 때 진짜 뭐 안 좋았을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런 때 불려간 적도 있는데 그때 단장님이 뭐 이렇게 뭐 거기서 막 나를 막 거기서 막 어떻게 진짜 정신병자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신병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도 단장님이 야 이게 왜 어렵냐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적으면서 생각도 해보고.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단장님이 얼마나 시간이 없겠어요. 이 일도 해야 돼, 저 일도 해야 돼,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 단원들 어렵다고 하면 다 방에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렇게 묻고 하는 게 교제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그때는 완전 정식적으로 합창단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그때 내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뭐 엄마 아빠도 없고 내가 뭐 친구들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때 정식으로 합창단원으로 일하고 있던 건 아니지만 단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자로 단장님 제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단장님이 오라는 거예요. 내 방으로 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뭐가 어려워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시고 나갈 때 용돈을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진짜 내가 타지에서도 진짜 이렇게 단원이 아니고 그냥 거의 학생 단원 반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마음으로 챙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감동을 이렇게 받았는데 뭐 여기서 말하시는 다른 분들이 뭐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봤던 단장님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뭐 완전 그 인간을 개처럼 완전 그거에 반대라면 반대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냥 꼭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참 이번 방송으로 비춰진 단장의 모습하고 지금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 너무 다르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왜 그렇게 다를까? 아니 어느 정도 뭐 좀 뭘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긴 한데 이건 좀 너무 다르잖아. 근데 일단 단장님이 진짜 사랑이 넘치시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거를 왜냐면 단원 한 명 한 명이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뭐 다른 그냥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지휘자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오케스트라 뭐 합주나 뭐 이런 것들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완전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지적하고 딱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뭐라 할 거는 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우리 단장님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음악적으로 합창단이 발전하고 연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칼 같으세요. 그래서 그게 저도 되게 겁이 많고 되게 이렇게 약한 스타일인데 단장님이 그렇게 칼같이 얘기하시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그분들이 그냥 그것만 봐서는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그 단원한테 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거를 정말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단장님도 막 답답해가지고 막 그러실 때도 많고 그리고 합창단이 뭐 몇백 명 그냥 뭐 500명 600명 이런 데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10,000명이 넘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공연할 때는 30개 도시를 돌면서 몇천 명씩 30개 도시를 돌면서 그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들 생각했을 때 우리가 대충 할 수 있냐 이렇게 항상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허설 시간에는 더 빡세요. 뭐 더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공연을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좋은 공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합창단이 뭐 대상 받고 1등 받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독일 마르크트 오브도르프는 그 합창계에서 최고 권위가 있는 곳으로 아는데. 네. 근데 이 합창단이 처음부터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합창단이냐? 그렇게 했을 때 절대 아니잖아요. 그 독일에 가서 그렇게 상을 받고 하는 게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단장님 발성법 나잖아요. 근데 그 발성법이
단장님이 하루아침에 뚝딱 야 이렇게 다 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제가 알기로는 전 노래는 잘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호흡으로 발성을 하는데 그 성대로 했을 때보다 안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했을 때. 근데 그 단원들이 365일 24시간 노래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노래할 수 있을까 더 많이 그런 걸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발성법을 엄청 연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얻었는데 이 발성법을 그걸 당연히 알려주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근데 단원들은 그게 잘 안 될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해온 방법이 있고 나에게 습관이 있고 한데 그 고쳐지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듦도 있고 이제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부딪힘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합창단의 그 합창 공연이 너무 좋다. 나는 스텝이지만 관객의 입장으로 합창단 공연을 볼 때가 되게 많은데 진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공연을 할 때가 많은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장님과 그리고 단원들과 갈고 닦아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낸 게 합창단 공연이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무슨 사이비 발성법 거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묵사발시키는 그 자체가 진짜 너무 속상하고 그 어떤 분이 거의 정신병자로 만든다.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지금 멀쩡한 합창단을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근데 진짜 그 안에 제 동갑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언니 오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른들도 뭐 이제 중년쯤 되는 어른분들도 있고 한데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정신병자,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 이렇게 내가 봤으면 내가 나와서 여기 다른 사람들과 직장 생활의 다른 회사 사람들 이 사람들과 내가 비교해봤을 때 달라야 되잖아. 근데 전혀 다른 게 없고 그냥 똑같아. MZ세대 그냥 젊은 애들 뭐 드라마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막 그냥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전혀 없다. 그러면 네가 그 합창단 안에서 같이 주위에 있었던 단원들이나 그 사람들을 접해봤고 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주위의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꼭 비교해보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을까? 단원들과 회사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합창단에 있으면서 너무 배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다른 회사 와서 일을 하면서 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합창단에서 배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 일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는 우리가 보통 시간으로 치거나 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을 잘 채우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생각해서 하는 거. 그리고 보통 회사에 이제 사장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장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제품을 어떻게 올릴까? 뭐 어떤 제품을 더 노출시킬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직원이 그냥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거를 헤아려 보고 생각해서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도 좀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합창단에 있는 제 또래 친구들이랑 다른 또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비교가 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 개인주의가 되게 많으니까 어떤 뭐 다른 사람도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 내가 먼저 이런 게 좀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아 그래 너 어렵겠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거기서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이거를 같이 어려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런 게 잘 없어요. 근데 그 합창단에서는 이게 음악을 해서 그런지 마음으로 터치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도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뭐 어렵다고 했을 때, 내가 힘들 때 그 다가와주는 그게 그 마음이 되게 달라요. 그 친구들이. 너 얘기 들어보면은 그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은 마치 이 합창단 단원들은 뭐 가스라이팅 당해서 뭐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조금 떨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네가 지금 이제 거기 생활하고 나와서 보니까 합창단 안에서 어떤 거기서 지내는 사람들의 정신, 그런 마인드, 그런 뭐 일을 임하는 열정, 이런 게 보통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다, 이제 그렇게 느꼈다는 거지. 그쵸. 여기 합창단 단원들이 실력이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걸로는 재볼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많이 발전돼 있고, 단원들 서로에게도 그렇고 단장님이 단원한테도 그렇고 그 단원들이 관람객한테 다가가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장님이 생각하는 법을 많이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것 중에 또 예시 하나가 이제 아무리 거기 어린 단원들 있잖아요. 제가 거의 어린 쪽에 속해요. 근데 저같이 제 또래 애들한테도 하나씩 다 맡겨요. 야, 너는 이거를 해보면 좋겠어. 넌 이걸 해보면 좋겠어. 뭐 무슨 담당 그 안에서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아침에 운동 담당 아니면 뭐 그 성악 안에서도 무슨 담당 뭐 이렇게 해서 다 나눠가지고 애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맡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왜 시키냐? 잘하는 사람한테 그냥 시킬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애들이 그거를 딱 맡아서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느는 거예요. 거기서 리더도 해보고 팀원도 해봤다가, 그래서 저도 한번 어떤 팀에 이제 팀원 리더가 된 적이 있는데 그 팀원에 막 50대 막 이제 그 아저씨들 50대 중년 막 40대 막 이렇게 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하고 나면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아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리더십도 되게 많이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뭔가를 맡아서 했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일이든지 저같이 어린 나이에 그만큼의 일을 해볼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직장을 내가 구할 때도 내가 이런 일도 해봤고 이런 일도 해봤고 이런 일도 해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그럼 넌 다 할 수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영상으로 쳤을 때도 내가 프로그램 뭐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 그 걔네는 물론이고 뭐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그리고 3D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야 뭐 언리얼 엔진 뭐 이러면서 그쪽 분야를 막 다 다뤄보니까 어떻게 너는 이런 거를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 그라시아스 합창 단원들이 모여서 하는 참 그 부분은 조금 상당한 그런 열정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리고 그 결혼을 그 안에서 시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전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너 이 사람을 만나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싫다고 하면 안 해요. 그리고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부부가 많아요. 그래서 합창단 안에. 근데 너무 좋아요.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막 옆에서 아 그만 좀 해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인고 부부가 많고, 그리고 사실 막 이렇게 딴 데 봐도 뭐 TV를 봐도 막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아이가 문제가 돼서 막 그런 경우도 많고 막 그런 사사건건 그 결혼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은데 그런 게 한 개도 없고 그런 게 한 개도 없고 이제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내가 합창단원으로서 이제 뭐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생각이다 하면 다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남자와 잘 못 만날 것 같아요. 뭐 시간도 잘 안 맞고 뭐 이래저래 스케줄도 잘 안 맞고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되게 특이한 말이에요. 제가 봐도 되게 특이한 사람, 유니크한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그냥 회사 생활하는 뭐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 제가 봤을 때 쉽지 않고 해도 금방 깨질 것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 안에서 단원들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깨가 쏟아진다. 이런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 또 있나? 네,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참 네가 얘기해 준 것이 사실 그 방송에 나온 건 사실 너무 갭이 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단장님의 거기서 묘사된 모습 그런 거 보고 사실 충격을 많이 받는데, 효은이를 통해서 들어본 단장님은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자상하시고 인간적이고, 그러면 왜 그렇게 극과 극의 모습이 나왔을까? 그쪽이 물론 과장도 된 거지만 뭐 전혀 없는 소리 한 거는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지금 혜원이가 말하는 그 단장님의 어떤 모습과 거기서 나오는 모습이 왜 그래 다를까? 한번 너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진짜 그 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어떤 분은 내가 합창단에 입단할 때도 없던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저도 단장님 입장이 궁금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쌍방인데. 그리고 뭐 북한 같으면 일방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김정은 같으면 진짜 외부와 차단돼 있고 진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근데 내가 본 단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 텐데 한쪽 입장만 들어볼 수는 없다. 듣고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나오셨던 분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 원래 그렇지. 응? 원래 그렇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제가 봤을 땐 단장님도 막 진짜 너무 막 속상하고 막 그런 일들이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한 몇십 명을 대하면서 속상한 일이 한 번도 없겠냐는 거예요. 요즘에 다른 회사 같은 데서도 직원이 뒤통수 치는 일도 많고 나가서 고소하는 일도 많고 한데 한 번도 그런 일 안 당해 보셨겠냐. 몇십 년을 단장을 하시면서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거를 한 번도 전 단원을 고소하거나 뭐라고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막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그거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여기 나오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만으로 단장님 그렇게 왜 막 일부러 이런 일은 없다. 그게 잘했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까지 생겼나 뭐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봐왔던 단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에서 프로그램에서 다 다루는 것처럼 그런 권력을 남용해서 그런 일은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만둔 지가 얼마? 몇 년? 1년 반 정도? 1년 반. 혹시 뭐 창단 단원 시절이 좀 그리운 적 있었나? 그리운 적 솔직히 있어요. 어떤 부분? 왜냐면은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단장님도 단장님이지만 그 단원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특히 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스텝이기 때문에 단원들이 공연할 때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팀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하는데 그런 시간들이 그립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고민하고 막 이렇게 같이 컴퓨터 앞에서 막 하면서 막 간식 까먹으면서 막 밤새고 이랬던 게 그리울 때가 있죠. 그렇게 하고 공연을 딱 올렸을 때 우리가 보통 LED 스크린에 뒤에 배경 그런 영상 만들고 했는데 엄청 이제 무대가 크니까 그리고 관객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막 같이 고민하고 막 어려우면서 막 이렇게 했다가 그걸 딱 이렇게 공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막 같이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그랬던 적이 많으니까 그게 그립긴 하죠. 왜냐면 내가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니까. 근데 합창단 왜 그만뒀지?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무대 이제 뭐 하는 것도 좋고 영상도 좋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서 공예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합창단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막 할 때도 한쪽 가슴으로는 그 공예가 너무 하고 싶은 막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합창단 스케줄 자체가 항상 이제 공연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말고 또 다른 스케줄로도 한번 지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많아서 그만두게 됐죠. 그럼 거기 보면 뭐 도망갔다, 뭐 잡으러 갔다, 뭐 살벌한 뭐 이야기도 나오던데, 넌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뭐 쉽게 나왔어? 저는 그러니까 쉽게 나왔단 말이 쉽게 나왔단 말이 좀 그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도 쉽지는 않았죠. 근데 그게 솔직히 내가 그만둬야겠다 마음을 먹고도 단장님과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팀원들도 다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팀원들 다시 만났을 때도 제가 막 눈물이 막 계속 막 엄청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디자인 좀 이렇게 담당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그냥 바로 이제 그만하고 막 이렇게 왜냐면 그 팀원들이 얼마나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막 다 같이 밤새면서 막 이렇게 만드는 거를 아니까 그걸 내 모든 것을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그만두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뭐 감금을 당하거나 이런 적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단장님과 그 후에도 몇 번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뭐 그러면서도 뭐 단장님께서 너 빨리 당장 다시 들어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고. 근데 거기 저기 영상에 보면은 뭐 당정하라 네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막 뭔가 뭐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인지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캡처까지 해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단장님 말투가 아니거든요. 그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없어요. 제 경험은 없고
단장님이 뭐 얘기하면서 물어보셨던 거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합창단 있으면서 뭐가 많이 힘들었어? 뭐 그만두고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 물어보죠.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죠.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냥 지금은 그만두고 직장생활 하고 있고 그리고 종종 뭐 볼 때가 있어요. 그 지금 합창단 단원으로 있는 친구들 뭐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냥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잘 지내요. 그리고 막 그 친구들 공연 없을 때 또 집에 오고 하면은 같이 만나고 막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아 요즘은 뭐 무슨 일 해? 뭐 저는 왜냐면 그 거기에 합창단이 뭐 무슨 일을 했었는지 뭐 시즌 어떤 시즌인지 대략 아니까 뭐 아 요즘은 뭐 어떤 일 때문에 바빠 뭐 다 별다른 일 없어 뭐 이렇게도 뭐 물어보고 그냥 연락도 자주 하고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그 방송에 대한 또 실제로 합창단에 4년간 있었던 우리 딸의 그 자기가 느꼈던 솔직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 시청자들한테 뭐 인사 겸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그런 단원들이 되게 저는 이제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단원분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오해들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본 합창단과 여기서 다뤄진 합창단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딸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하면 더 생생하게 여러분이 전달이 되겠는데 또 이 젊은 나이에 또 나름 프라이버시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됐지만 이는 솔직하게 그런 부분 잘 표현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